여러분, 혹시 어린이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냥 달력에 있는 빨강날? 아니면 아이들에게 장난감 사주는 날?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 이야기에는요,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나열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숨쉬듯 자연스럽게 쓰는 이 단어 하나에 얼마나 피 튀기는 인권 혁명의 역사가 담겨 있는지 오늘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요, 우리 아이들을 부르는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애놈이었습니다. 네, 진짜예요. 믿기 힘드시죠?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따뜻하고 보호받아야 마땅한 유년기라는 개념 자체가 1920년도 조선사회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미성숙한 존재, 어른들에게 철저하게 종속된 애놈이거나 어린 놈에 불과했던 거죠. 첫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100년 전 아이들의 삶, 참혹하고 암울했던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1920년대 당시의 팍팍한 현실을 좀 볼까요? 그때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개인 소유물, 그러니까 하나의 독립된 인간이 아니라 가문을 잇기 위한 미완성된 도구 정도로만 여겨졌어요. 장유유소 문화가 워낙 빡빡했으니까 어른하고 동등하게 존중받는 건 진짜 꿈도 못 꿀 일이었죠.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건 경제적 착취였습니다. 교육은 무슨 교육입니까? 만 14세도 안 된 꼬마 아이들이 마을 제사 공장이나 농사일 같은 고된 노동 현장에 막 동원되는 일이 허다했어요. 그냥 다루기 쉬운 노동의 보조수단이었던 겁니다. 자, 이런 참혹한 시대에 등장한 두 번째 파트, 바로 어린이라는 위대한 발명, 그리고 소파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라는 단어가 탄생한 건 그냥 단순하게 언어가 바뀐 게 아니에요. 완전 철학적인 대충돌이거든요. 방정환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나이가 적다는 뜻의 어린에다가 사람을 아주 높여 부르는 의존 명사 이를 딱 결합하신 거예요. 그동안 장난감이나 소유물 취급받던 애놈, 어린 놈들에게 갑자기 어린 분이라는 뜻의 엄청난 존칭을 선물하신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린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거대한 인권 선언문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든 사람을 뜻하는 늙은이, 혈기왕성한 사람을 뜻하는 젊은이, 그리고 이들과 완벽하게 대등한 자격으로 어린이를 세워둔 거예요. 유교적 계급사회가 팽배했던 그 당시에 새파랗게 어린아이를 어른과 똑같은 위치에 올려놓았다? 이건 그야말로 조선사회를 통째로 뒤흔드는 엄청난 문화적 충격이자 획기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세 번째 파트, 12만 장의 해방입니다. 시간을 1923년의 뜨거운 길거리로 돌려볼게요. 12만. 와, 엄청난 숫자죠. 이게 뭐냐면요, 1923년 5월 1일 제1회 어린이날을 맞아서 서울 거리를 활기차게 행진하던 200명의 소년들이 사람들에게 뿌린 전단지의 장수입니다. 그 당시 경성인고를 생각해보면요,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의 해방운동이었던 거예요. 그 수많은 전단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아세요?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부리지 말자. 여러분, 이 짧은 세 마디에 당시 아이들이 겪어야 했던 신체적, 언어적 학대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확 느껴지시지 않나요? 이건 그냥 애들한테 잘해주자는 가벼운 캠페인이 아니었습니다. 만 14세 이하 아동의 노동을 전면 폐지하라. 자본주의의 악습을 당장 끊어내자. 이렇게 피토하며 외치는 처절한 인권 해방의 절규였던 겁니다. 여기서 역사적으로 진짜 자랑스럽고 소름 돋는 팩트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제사회가 아동의 권리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채택한 제네바 선언이 1924년이거든요. 그런데 방정환 선생님과 소년운동가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어린이 인권선언을 외친 게 언제다? 네, 1923년이에요. 무려 세계보다 1년이나 앞서서, 그것도 일제의 억압 아래 신음하던 식민지 조선에서 세계 최초 수준의 아동 인권선언이 울려 퍼진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 파트는 일제의 탄압과 저항입니다. 이 소중한 약속을 지켜내기 위한 눈물겨운 역사죠. 여러분, 혹시 첫 어린이날이 5월 5일이 아니라 5월 1일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5월 1일은 다름 아닌 노동절이죠. 방정환 선생님은 억압받는 노동자와 억압받는 어린이를 동시에 해방하겠다는 아주 굳은 의지로, 의도적으로 노동절과 같은 날을 택하신 거예요. 자,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막 만세를 부릅니다. 이 모습을 누가 제일 눈엣가시처럼 여기고 두려워했을까요?
바로 일본 제국주의였죠. 일제는 1919년 3.1운동의 악몽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학생과 어린이들이 한데 모이는 어린이날 행사가 제2의 독립운동으로 번질까봐 극도로 벌벌 떨었습니다. 막 경찰 동원해서 행사 방해하고 탄압하니까 결국 1927년에는 5월 첫 번째 일요일로 날짜를 강제로 옮겨야 했고요. 1930년대 후반엔 아예 행사 자체가 싹 다 금지되는 수모를 겪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5월 5일은요. 광복 직후인 1946년에서야 비로소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일제 감시가 진짜 숨막힐 듯이 심했던 시기였는데 방정환 선생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이 30이라는 숫자, 이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이 일본 경찰의 그 지독한 검열을 피하려고 잡지 어린이에서 사용했던 가명, 즉 필명의 개수입니다. 깔깔박사, 길동무, 몽중인 등등 무려 30개가 넘는 이름으로 요리조리 바꿔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동화랑 글을 진짜 악착같이 써내려가신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과로와 일체의 탄압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는 선생님의 건강을 너무나 빠르게 갉아먹었습니다. 결국 1931년 불과 33세라는 너무나도 젊고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마세요.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유언이요? 문간에 검은 말이 끄는 검은 마차가 날 데리러 왔으니 떠나야겠소. 어린이를 두고 떠나니 잘 부탁하오. 아, 정말 가슴 아프지 않나요?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선생님 머릿속엔 온통 아이들 생각뿐이셨던 겁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른인가? 100년이 흐른 지금의 현실을 좀 마주해볼 시간입니다. 요즘 어딜 가나 카페나 식당 문 앞에 아이들 출입을 막는 노키즈 존 스티커 흔하게 보시죠? 게다가 주식 초보를 주린이, 부동산 초보를 불인이라고 부르면서 그 고귀하고 독립된 인격체를 뜻하던 존칭 어린이를 우리가 어느새 부족하고 미숙한 초보자를 뜻하는 은어로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100년 전 그 위대한 약속에서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심각한 저출생의 늪에 빠진 채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환대마저 거두어들이고 있는 건 아닌지 참 씁쓸해지는 대목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남기신 이 철학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아이들을 우리가 맘대로 훈육하고 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앞선, 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귀하고 존엄한 존재로 대하라는 정말 시제를 초월한 엄청난 통찰이죠. 자, 100년 전 거리에 흩날렸던 12만 장의 전단지는 그저 박물관에 박제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아주 무겁고 엄중한 질문이에요. 100년의 눈물과 피땀 어린 헌신으로 만들어진 어린이라는 이 거룩한 이름 앞에서 여러분, 지금 당신은 어떤 어른입니까? 오늘 함께 파헤쳐본 이 뜨거운 역사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물결을 일으켰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